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개대상물도 실제 시험에서는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비교적 쉽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을 공부하실 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난해하게 접근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의하면 총 4가지를 중개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세 번째는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전환법상의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 4가지를 중개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중개상물이니까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이 4가지 외에 다른 물건들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업권, 어업재단, 광업권, 영업권, 항만운송재단, 부동산학 개론에서 소위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취급하는 것들,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이와 같은 것들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토지가 중개상물이 되는데 한필이 토지 일부는 매매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빌려주는 것을 개업공개사가 중개해 줄 수 있으니까 한필이 토지 일부도 중개상물이 된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상물이 되는데 아주 반가운 용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그 밖에. 그러면 이 건축물과 토지의 정착물과의 관계는 연결이 되겠죠. 건축물이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만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충분히 부착이 돼 있어서 그 용도를 해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이것을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잣집이라든가 이 이동용 차량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판례가 나오게 되는데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 이제 세차장 구조물이 나오게 됩니다. 세차장 구조물,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니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이면 중개상물이 되니까는 등기가 돼 있어야 건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이 되고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이 된다. 또한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이면 중개상물이 되니까 현재 존재하고 있을 것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해서 장래의 건물도 중개상물이 된다. 장래의 건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래의 건물을 분양권 또는 분양증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 분양증서도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개업공개사가 분양권 전매 알선해 주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분양권도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시하셔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견해니까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상물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옛날에 17회 시험에 나왔고 20회 시험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1회 시험부터 30회 시험까지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임목만 알아두시면 되고 임목에 관한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5개가 있게 되는데 영업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차장 구조물 아까 본 거와 마찬가지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분양권, 분양증서는 중개상물에 해당이 되고 단순히 증서 소지인에게 우선적 지위만을 부여해주는 권리관계인 입주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대토권 역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4가지, 중개상물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판례 5가지, 그러면 총 9가지가 되겠죠. 이 중에서
이 중에서 4개 내지 5개를 갖다 놓고 중개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와 같은 물건들이 중개상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다시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건의 대상이 돼야 된다. 사건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공유재산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건의 대상이 되면 설사 공법상 제한이 있든 사법상 제한이 있든 중개상물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 중개상물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중개상물이 되고, 사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상물,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 중개상물이 되고, 법정이상권이 설정된 토지 역시 중개상물이 된다. 그런데 국공유재산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국공유재산, 국유재산, 국가소유재산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무주부동산 누구 거, 국가거니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포락지, 사건이 소멸되죠. 그래서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법률행위의 대상이 돼야 된다. 법률행위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반대말은 뭐가 됩니까? 반대말은 법률의 규정이 되겠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중개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의 규정을 2글자로 줄이면 법률에서 법자와 규정에서 정자를 떠서 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설정, 유치권 설정 이와 같은 것은 중개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은 중개상물이 되는데,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설정, 건물에 대한 유치권 설정은 중개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되고 안 되고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한국말은 앞에 포인트, 뒤에 포인트, 뒤에 포인트.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은 토지 건물이 중개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니까 해당이 된다.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설정, 건물에 대한 유치권 설정은 법정지상권 설정, 유치권 설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두시면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를 맞추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지 예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령에서 법령상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이건 분양권 분양증서니까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중개상물에 해당이 되고, 공영폐지가 되지 않은 행정자산인 토지 누구 겁니까? 국가 거죠. 국가 거니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이거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는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기역, 니은, 리을.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저처럼 이렇게 맞는 거를 찾으려면 동그라미, 틀린 거를 찾으려면 X, 1번 지문 읽고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뭐 잘 모르겠으면 세모, 이렇게 해서 항상 표시를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건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 중개상물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이제 토지가 중개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니까 해당이 된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다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해당되지 않는다. 대토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되는 거죠.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 중개상물에 해당이 되고, 영업용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해당되지 않고, 요거는 영업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뭐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겠죠. X.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는 하나, 둘, 셋 해갖고 3번을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OX를 잘 해놓고 해당되는 거 2개 이렇게 딱 찍어갖고 이 문제를 틀리고, 이 문제 때문에 2차 시험을 떨어진다. 땅을 치고 통곡하다 못해 병나겠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겸손하게
맞는 거를 찾으려면 동그라미, 틀린 거를 찾으려면 X. 1번 지문 읽고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잘 모르겠으면 세모.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 또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실제 시험에 가서도 이렇게 그대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중개 대상물을 살펴봤는데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